먼저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뽑아주신 인물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총장님 누구 꼽아주셨나요? 아니 뭐 누굴 제가 뽑은 것보다 그렇게 했대. 저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지금 선대위원장으로. 저희 작가님, 제작진들이? 예. 아니,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 뭐 뽑을 사람이 뭐 다 거기 들어가죠. 그동안 이 국정 운영을 거대 야당 의석에 막혀서 하나도 못했다라고 호소하던 사람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었잖아요. 뭐 용산으로 청와대를 나올 때 이제 거긴 불통의 구중궁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용산이 어디 그 소통이 청와대 있을 때보다 잘 되나요? 완전히 불통의 대통령의 모습을 보인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뭘 잘못했지? 뭘 잘못했는지도 지금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마지막 그 담화를 보면서 네. 그 의료 관계 네, 그 네. 51분이나 보면서 아이고 선거 며칠 앞두고 참 저 양반도 내가 보기엔 뭐 생각이 없는 양반 아닌가.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언도 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이 유불리를 따지고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날도 들어보면 의사들이 얼마나 그 열받게 했어요. 그걸 전부 악마화 시켜버렸잖아요. 이 의료개혁의 핵심이 이제 의대 정원 문제인데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450명 의대 정원을 하는 문제 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손들고 그냥 없던 일이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이걸 무려 2,000명이라는 이 대목까지 박으면서 37년 동안 이 의대 정원 이 수군을 갖다가 한 번에 그냥 이렇게 풀어내는 그 이제 강단, 그 용단은 좋으신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갈등과 사태 수습에 정부가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니까 이것도 역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그대로 짊어져야 되는 문제예요. 저는 의료 개혁 부분은 뭐 그렇게 마이너스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한번 저 고집이 예. 저건 괜찮다라는 평가도 꽤 있고 예. 다만 이제 그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야말로 문제 해결 능력 그건 정부가 보여줬어야 되는데 뭐 그런 데서 좀 감점이 있지만 또 이게 플러스도 있어서 그렇게 난 의료 개혁 문제가 큰 부담은 아닐 거다. 근데 이제 그 대통령 민생 토론회 21번이나 다니면서 쏟아낸 공약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전부 뭐 철도 지하화하고 뭐 그때 한 거는 무엇보다 당장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간선도로에 버스 전용 차로를 설치하고 2층 전기 버스를 대폭 투입해서 통근자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도로와 철도로 단절된 도시 공간을 지하화해서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전 안 하는 게 여당을 도와주는 길이 아니었겠냐. 저기 우리 국민들이 요새 좀 똑똑하거든요. 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선배님, 별로 도움이 안 됐을 거예요. 의료개혁 같은 경우는 진짜 민주당의 또 이 현역 의원들도 또 유명 정치 인사들도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개혁 하나만은 제대로 잘하고 있다. 막상 말은 이렇게 해요. 국민들 70% 80%는 의료개혁 해야 된다. 그 핵심이 의대 정원인데 이번에 해야 된다. 그런 지지는 받는데 막상 내용적으로 보면은 선거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게 또 한 59% 여론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제가 보기에 의료 개혁은 꼭 그렇게 여당에 저희도 그렇게 저희도 내용적으로는 불리하진 이제 않다. 아니 플러스 그런데 마이너스에서. 이제 이 의료인들 특히 의사분들 의사 한 사람 만드는 게 그 가족들이나 뭐 주변 분들 얼마나 공이 많이 들어갑니까? 의사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우리 지지층이었는데 좀 우리 당을 좀 곱지 않게 보는 그런 뭐 인식이 제일 저희들이 아픈 대목이죠. 심지어 그걸 가지고 100만 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결과가 마이너스는 아닐 것이다. 아니다. 영향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결과는 이틀 뒤에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예. 한동훈 위원장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정치 입문한 지 100일이 조금 넘은 이 현재 시점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향한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이 너무 어렵죠. 뭐 눈 떠보니 후진국 뭐 이런 소리도 들리고요. 우선 뭐 우리 정치가 너무 황폐해졌잖아요. 아주 뭐 막말 그리고 독한 말들이 막 난무하는 아주 저질의 정치로 전락하고 말았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총선에 전면으로 나섰습니다. 70년을 살았지만 지금 이런 정보 못 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기억력이 나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정부는 바로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 홍준표 시장 말대로 역시 정치 초짜에 나온 그 공약이고 얘기가 예. 무슨 국회 옮기겠다. 그동안 사실은 저쪽에서 거의 막아가지고 못 옮긴 거지. 노무현 때부터 그 노무현의 꿈이었잖아요. 수도 이전이. 예. 그다음에 뭐 국회 숫자 줄이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원래 13년 전에 안철수라는 사람이 새정치한다고 하면서 국회 200석 줄이자고 옛날에 다 그 써먹었던 거예요. 또 이제 최근에 나온 게 뭐 2조 심판을 하자. 아니 둘은 지금 사법부에 하나는 하고 있고 하나는 이미 1심, 2심에서 실형까지 받아 심판 다 받은 거예요. 자꾸 저거 심판하러 너희는 이렇게 된다고 너희는. 예. 아주 잘못된 그 프레임을 짰다고 봐요. 2조 심판이라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떤 이 얘기를 남겼냐면 선거를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초보다 셀카 하나 찍으며 대권놀이나 한다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본인도 시장 하면서 이제 뭐 정치권에서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지금 뭐 애가 타겠죠. 뭐 그래도 국민의힘 보수 정당에서 30년 넘게 정치한 사람인데 예. 홍 시장이 30년 넘진 않았어요. 내가 정치 입문할 때 원래 우리 민주당으로 오기로 돼 있었거든. 15대 총선. 15대 벌써 돌았으니까. 그러니까 96년이야. 그게.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예? 이제 저기 28년인데 28년 됐는데. 선배님 말씀대로 하면 28년입니다. 그때 잘 알죠. 그 이주영이라고 왜 국회 부의장 한 친구하고 예. 둘이 청주지검 판사 검사 하면서 일로 오기로 했다가 YS 전화 받고 절로 간 게 그게 이제 잘 알죠. 그 정치 입문할 때를. 맞습니다. 잘 모르죠. 뭐 지역구까지 지역구까지 어디를 하겠다 뭐 그것까지 다 얘기하고 그래놓고 절로 갔거든. 제가 이제 이 한동훈 이 위원장의 이렇게 상을 좀 지켜보면은 각종 논쟁과 논란이 벌어지면은 이 양반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에요. 오늘 참 해괴한 얘기를 들었는데 대파를 가지고 선거 투표소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대요. 제 마음 같아서는 실파 들고 가고 싶었습니다. 일제 샴푸 들고 가고 위조된 표창장 들고 가고 법인카드 들고 가고 여배우 사진 들고 가고 이래도 되겠습니까? 정치라는 말에는 죄가 없습니다. 정치 먹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그 사람에게 죄가 있는 겁니다. 그 죄를 물읍시다. 저 범죄자 세력을 심판하는 겁니다. 2조 심판하는 겁니다. 2조 심판은 네거티브가 아니라 민생입니다. 그 대통령 그러니까 그 대목에서 똑같잖아요. 한동훈의 이제 어느 코드가 이제 이렇게 민심을 좀 구하고 또 국민들로부터 좀 인간미를 느끼는 어떤 그런 때로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참. 때로는 그래도 의도적인 실수도 하게 되고 본의 아닌 실수로서 뭐 좋은 이미지가 또 쌓이기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너무 빤듯해요. 사실 아직 총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이르긴 합니다만 유세 현장에서 책임론에 대한 발언 들으셨어요, 혹시? 들었죠. 네. 우리 정부가 여러분의 눈높이에 부족한 것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100일도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책임 저한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책임 저한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용산이 잘못했지 내가 와서 고치려고 애썼잖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예. 그거 하고 나서 보니까는 옆에서 아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양반이 얘기했겠지.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누구를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습니다. 그냥 저에게만 그런 얘기를 하십시오. 지금 중요한 건 앞뒤 계산하고 나중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이 마무리되어지고 나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관계는 3년 1개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하고 불편한 관계, 이거는 어떤 오해나 또 불편함이 없도록 본인 처신이 정말 잘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이기면 두 개의 태양이 뜨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선거는 뭐 이기면 이길수록 배는 뭐 이길수록 이렇게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예. 패배보다 승리 때문에 또 몰락하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러니까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본인이 정말 겸손하게 한동훈이라는 이름 석자가 이렇게 해자되는 걸 좀 피해가야 돼요. 이름 석자가 나오는 걸 피해야 한다? 피해가요.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그나마 이제 국민들하고 이렇게 굴러가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김성태 위원장이 한간에 떠도는 유한한 갈등 뒷받침해주는 말씀을 하시네 지금 들어보니까. 그거를 이제 방증하는 한동훈이 선거가 예. 끝나면 예. 어쨌든 그냥 엎드리고 있어라 뭐 이런 식으로 겸손해라 뭐 좋게 표현했지만은 실제로 뭐 다 세상에 지금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영산하고는 지금 뭐 관계가 아주 악화됐다고 다 그래 보고 있잖아요. 여의도에서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차기 대권주자로 아니 뭐 부상한 사실인지 아닌지 뭐 저 비례대표 24번 줬던 사람 그 사퇴하니까 그 다음날 민생 특보시킨 게 예. 그게 사이가 좋은데 그랬겠어요? 아니면 지금 부산 수영에 나간 대통령이 제일 아끼는 청년 무소속 나간 것도 예. 그렇고 그러니까 뭐 총선 결과가 뭐 어찌 나오든 간에 대통령 임기가 이제 3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은 당분간 좀 어디 조용히 숨어 지내는 게 그 길밖에는 전 없을 거라고 봐요. 이미 저 상당히 금은 갔고. 이미 그런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여쭤보면 뭐 잘하니 못하니 기준은 다르겠지만이라 하셨는데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의석수 몇 석 확보하면은 그래도 어려운 선거지만 잘했다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103석 아니에요. 예. 거기서 뭐 한 20석 이상을 늘리면 20석 이상을 늘리면. 그러니까 123석 뭐 그 정도면은 그래도 이 어려운 속에서 그 잘했다. 그나마 한동훈이니까 저만큼 성과를 냈다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뭐 제대로 정권 심판을 받는 이번에 선거가 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국정 3년 1개월을 웬만큼이라도 끌고 가려고 하면은 그래도 120, 30석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